렌트카로 포트 타운샌드를 갔다 온 다음날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다운타운에 있는 시애틀 아트 뮤지엄으로 가기로 했다. 아내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 뮤지엄은 이번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인데 주말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금요일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호텔의 주차장 나가는 문이 한국과는 좀 달라서 처음엔 막힌 줄 알고 당황했었다. 주차할 곳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은 바람에 근처까지 가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냥 근처 빌딩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시애틀 아트 뮤지엄은 특히 현대 미술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볼 것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한다. 우리가 간 날은 마침 보기 힘들다는 자코메티 특별전까지 하고 있었다. 꼭 현대미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고전주의 회화들도 많이 있다. 반다이크, 안소니 반다이크, 자화상. 만화 플란다스의 개에서 네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성당의 그림을 그린 화가 루벤스의 최후의 만찬도 있다. 귀한 작품들이 이렇게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혹시 모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가까이서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홍보에도 그런 거 조정하는 게 없는 거. 장승 사이즈가 완전.
미술관 관람을 모두 마치고 지하에 있는 기념품 샵을 둘러봤다. 미술 작품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기념으로 사면서 아내가 계산하는 직원에게 근처에 괜찮은 커피숍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다. 아주 잘생긴 흑인 청년이었는데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고 말하라고 나한테 시켜서 그렇게 했더니 좋아하면서 가르쳐줬다. 폰테라는 이름의 카페였는데 좁은 실내에 백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들어가 앉기가 왠지 어색해서 그냥 바깥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과 빌딩들의 모습은 서울의 어느 거리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나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 여기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내려가. 람차, 개발 람차. 거기가 스타벅스 1호점이네. 여기를 다 찍어야 되겠어. 여기 바 카메라 이거 가야겠다. 파이크 플레이스의 한 기념품 샵을 구경했다. 계산대에 친절했던 훈남 청년이 기억에 남는다. 이곳에서는 곳곳에서 영화배우 뺨칠 정도의 미남 미녀들을 흔하게 마주칠 수 있었다. 이게 생선 던지는 그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야. 지도를 네가 봐주겠잖아. 요 근처야. 거의 다 왔어.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스타벅스 1호점 앞까지 왔는데 작은 가게에 들어가기 위한 손님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좀 지쳐 있었던 터라 줄을 설 엄두는 내지 못하고 그냥 가게 앞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왔다.
좀 쉬었다 가기 위해 다른 카페를 찾아서 다운타운 쪽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우연히 껌월에 오게 되었다. 골목 담벼락에 씹던 껌을 붙여놓은 것이 도시의 명물이 되어 관광 코스가 된 곳이다. 우린 굳이 이곳에 올 생각은 없었지만 연이 닿았는지 저절로 지나치게 되어 한번 영상에 담아봤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눈에 보이는 스타벅스에 들어갔다. 옆자리에는 1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서로 거의 말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10대들과 왠지 비슷해 보였다. 또 한쪽에는 중년 부부로 보이는 커플들이 있었는데 아내의 말이 우리나라의 부부들과는 달리 아내의 말을 남편들이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좀 그런 것도 같았다. 여기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네. 되게 넓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는 그런가 보지? 다른 괜찮은 카페가 많아서 스타벅스라고 그러지 많고 이러지 않아. 당시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먼저 약국에서 신속항원 테스트를 사서 자체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마침 근처에 바텔 드럭스 체인점이 있었다. 안쪽에 약국이 있고 약사가 상주하고 있었는데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계산대 쪽에서 살 수 있었다. 가격은 개당 9.99달러로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 당시 우리나라는 6,000원 정도였으니까 확실히 미국 물가가 비싸긴 했다.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우버를 불렀는데 이번엔 색다르게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차였다. 주로 아프리카 출신 흑인 남자가 운전하던 지저분한 토요타 프리우스를 탔었는데 차의 상태는 제일 깨끗했던 것 같다.